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원욱입니다. 자, 우리 2026년 경찰 승진 형법 시험 문제 출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제 분석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올해 1년치 그 정규 교재 강의 커리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올해 경찰 승진 형법 시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좀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무난한 편이었는데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로 형법 문제하고 그 가답안하고 같이 첨부해서 올렸으니까 뭐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출력하시든가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험은 이제 난이도를 살짝 한 중간 정도로 올리려고 이제 박스를 출제를 좀 했는데요. 박스가 좀 6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조합형 문제가 4문제 나왔고요. 또 기억, 1번에 기억, 디귿, 2번에 니은, 디귿, 조합형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왔고요. 사지선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수형 문제도 2개나 나왔습니다. 개수형 문제는 지문 하나라도 모르면은 이게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킬러 지문이라고 그러죠. 만점 방지형으로 꼭 한 문제 이상 틀리게끔 그런 문제가 하나가 또 나왔어요. 자, 그렇게 좀 난이도를 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 경찰 승진 시험은 대부분 다 판례입니다. 약 다 판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론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총론에서 나왔죠. 자, 구성요건적 착오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의 착오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백설기를 통해서 심화이론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총론에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심화이론이 많이 뽑아봐야 한 10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10개 정도. 그래서 그 중에 착오가 가장 중요하죠. 구성요건적 착오,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의 착오, 우상방위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연방위, 그리고 금지 착오, 위법성의 인식,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뭐 이런 정도의 그 큰 테마들은 항상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착오 문제가 2개가 나왔고요. 난이도는 뭐 얘는 난이도는 얘는 한 중 정도, 상 정도의 아주 심한 이론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킬러 지문이죠. 만점 방지형 지문이 이제 20번 문제가 나왔는데 형벌 조문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형법 조문의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을 경찰 시험에 내지 않다가 이번에 출제를 했는데요. 이거 난이도가 극상이죠. 이건 뭐 거의 맞추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최소 하나는 틀리게끔. 근데 만약에 요 문제까지도 맞춘 분이 계시다면은 알고 맞췄다기보다는 잘 찍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요거까지 맞춰서 만점을 받았다면 대단한 그 운인 거죠. 합격할 수밖에 없는 운인 겁니다.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극성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025년 1개년 최신 판례 강의에서도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몇 개를 보면은 또 미쳤구나. 회정 자격도 없어.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대응하는 관계에서 현수막을 뗐잖아요. 현수막을 떼었을 때 업무방해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손괴죄가 성립할 뿐이다. 이 판례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장 자리를, 대표 자리를 인수인계하면서 인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이것만 갖고 업무방해 성립할 수 없다. 작년 최신 판례죠. 자, 또 하나가 이제 2024년도 판례가 또 나왔어요. 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대응해서 출동을 했는데 그게 경범죄란 말이에요. 그럼 경범죄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따로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현저히 그 직무수행을 방해했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위계 공직방해 성립한다. 틀린 말이고요. 경범죄에 대응 조치를 할 정도가 된다면 위계 공직방해 바로 성립할 수 있다. 이게 2024년도 재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이 24년 재판은 이미 기본서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본서에 있어요. 위약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자료 나갔죠? 형법 문제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간단하게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틀린 부분들 좀 정답하고 어디가 틀렸다 이런 걸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가 틀렸다. 좀 주의할 부분들만 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프린트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다 모니터로 띄워놓고 같이 보세요. 자, 1번에 틀린 것은 정답 3번. 자, 2번의 정답은 2번. 다 좀 평이한 문제들이에요. 3번의 정답은 2번. 자, 4번의 정답은 4번. 자, 5번의 정답이 이게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이었죠. 자,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갑이 친구 A를 살해하고 독약을 놓아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을 하였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사람이 죽었죠. 그러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같은 법익에 관한 착오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을 잘못 알아봤다, 오인했다 그런 게 아니죠. 만약 잘못 알아봤다 그럼 객체 착오가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방법의 착오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김밥 천고표가 있잖아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얘가 판례 입장이죠. 추상적 부합설 이렇게 갑니다. 김밥 천고표죠. 자, 여기 이제 여기는 기수, 미수과실 상상적 경합법, 기수 이렇게 되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판례에 따르면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기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발생한 사실이 B니까 발생한 사실 B에 대해서 살인죄 기소가 되겠네요. 네, 따라서 1번 미수과실 상상적 경합법 틀렸죠. 자, 5번이 뭐 아주 난이도 하예요. 난이도 하.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의 정답은 1번. 자, 7번은 이제 아주 옛날 83년도 판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서에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옛날 판례인데 의도적으로 이제 없는 걸 출제를 했죠. 자, 쭉 읽어보면은 피고인 정신 상태가 정신 분열 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서 사물 변별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불과 6일간의 8차례에 걸쳐 연속된 방화를 감행하였다. 자, 세 번째 줄 보면 이제 의사 결정력과 변별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했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10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10조 1항이 심신상실자, 10조 2항이 심신미약자, 10조 3항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죠. 그러니까 심신미약자 조문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소용 없는 판례지만 옛날 판례긴 하지만 풀 수 있었고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은 법률의 착오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법률의 착오에서 정단유가 인정되는 경우들 우리가 전부 다 쫙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로 풀면 뭐 무난하게 풀 수 있었고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의 정답은 4번. 자, 10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 무난한 문제들이었죠. 자, 그럼 이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오상방위 문제죠. 그래서 12번 이제 미법성 조각사유 이제 전제 사실의 착오입니다. 자, 오상방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행위는 착오에 따른 좋은 행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정당했지만 객관적으로 결과 반가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자, 학설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학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판례가 있죠. 네. 소극적 표시이론, 고의설, 그 다음에 사실의 착오, 유추적 용설, 법효과 전적 책임설, 엄격 책임설 이렇게 있습니다. 저 5개 학설 전부 다 공통점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그 착오에 과실이 있었다면 그런 말이죠. 다 죄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즉 착오에 실수가 없었다면 무죄가 됩니다. 자, 요 결론은 다 똑같죠. 요게 작년에 이제 경찰대 편입시험에서 제가 설명해 줬던 내용들인데 일단 이렇게입니다. 다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이제 죄가 되는데요. 요렇게 네 개는 이제 과실범위 성립을 하고요. 엄격 책임설은 고의범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자, 그럼 1번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일단 그 사례를 먼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 보세요. 6번째 줄에 보면은 강도범으로 오인하고 뭐 나왔죠. 예, 그들로부터 이제 빠른 거는 걷기 시작하다가 정당방위 한다는 생각에 맨 마지막에 상해 고의로 가역하여 부상을 입혔다. 부상을 입혔다. 상처 나왔다는 거죠. 예, 오상방위입니다. 오상방위 사례고요. 그런데 오상방위는 이제 우연방위하고 또 구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행위는 부당했는데 결과가 정당했던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우연방위가 아니라 오상방위입니다. 자, 오상방위에 대해서는 1번 질문. 자, 제한적 책임설 중 자, 현대학파가 제한적 책임설이죠. 근데 제한적 책임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사실의 착오, 유추 적용설이 있고요.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다수설이죠. 자, 보면은 이제 고의 불법은 인정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이 되어서 과실범으로 처리한다. 그건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유추적용설은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이 사례를 16조 법률의 착오로 본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된다면, 자, 심파, 엄격 책임설이에요. 자, 얘는 이제 고의가 인정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어떡합니까? 책임이 조각되죠.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고 고의범이 되겠죠. 자, 2번. 자, 이 사례에서 법률의 착오로 본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갑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 정당한 이유가 있대요. 자, 그럼 무죄가 돼야겠죠. 자, 무죄가 돼야 되는데 상해죄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조각된다. 틀렸어요. 뭐가? 책임이 조각돼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죄가 된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책임이 조각되는 거, 책임. 그렇죠? 자, 3번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상해죄 구성적 부당성과 유효성 인정하는데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과실범 문제가 된다. 맞죠?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 인정되고 책임고의, 즉 책임이죠. 책임이 조각되니까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 맞습니다. 자, 4번.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자, 위협성 인식에 결여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로 본다. 자, 이건 소극적 표시론이 아니고요. 엄격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이 엄격 책임설은 유전착을 법률의 착오랑 같이 취급하잖아요. 자, 법률의 착오와 다른 말로 금지 착오라고도 그러고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자, 위법성 인식에 결여되어 무슨 말이에요? 위법성의 착오가 되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는 한 중정도 돼요. 뭐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중정도. 자, 13번은 정답이 2번. 자, 14번은 정답이 4번. 그 예견 가능성과 관계없이 틀렸고요. 자, 15번의 정답은 2번. 1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주제. 자, 17번의 정답은 3번. 18번의 정답은 1번. 자, 19번의 정답은 3번. 자, 19번 같은 경우는 재수론인데 이거 조금 틀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9번에 3번. 자,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경합범 중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형의 집행이 면제가 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형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죠. 자, 갑이 A랑 B죄 두 개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적 경합범으로 두 개의 죄가 다 재판을 받게 됐어요. 네, 받게 됐습니다. 자, 원래 이제 A죄는 징역 4년짜리였고요. 원래. 그다음 B도 징역 4년짜리였습니다. 원래. 자,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더해서 동시적 경합범은 판결 주문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 나오죠. 그래서 A와 B의 형벌에 대해서 하나의 판결 주문을 선고하게 되는데, 같은 징역과 징역 동종의 형벌 같은 경우는 절반을 가중하죠. 절반 가중하니까 장기의 절반 가중하면 한 6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 두 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형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징역 6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그 나중에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 사면 형 집행이 면제가 됐단 말이에요. B에 대해서 이제 형 집행이 면제가 돼버렸습니다. 예,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했더라면 징역 4년이었을 텐데 B랑 경합범인 걸 감안해서 징역 6년에 선고가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재판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다시 해줘야 돼요. 왜? 이 B라는 죄가 집행면제가 없었으니까 다시 재판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다시 할 때 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존의 재판에서 A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해줬잖아요. A는 상해죄인데 죄질의 경중을 따져보니까 징역 4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죄에 대한 판단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를 재판을 더 하는 거예요? 형벌. 형벌만 조정하는 재판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형벌만.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A 플러스 B가 6년이었는데 B가 집행 면제가 되었으니까 A 하나만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벌만 6년에서 4년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제 거기 세 번째 줄에 뭐라 나왔습니까? 다른 죄에 대하여 어떤 죄가 집행 면제되면 다른 이제 A죄죠. A죄 형을 정한다. 형벌만 정한다. 했기 때문에. 형벌만 정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9조 3항에 있는 규정인데 경합범에 대하여 한경에 선고되었을 때 적용이 되며 다시형을 정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A라는 죄에 대한 재판을 했는데 그 죄를 다시 재판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죠. 자, 이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가 이제 난이도 극상이죠.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맞추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항상 그 강의 중에 말씀드리는데 박스 개수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면 2번 찍으라고 그랬죠. 2번입니다. 정답. 우연하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한 80%는 정답이 2번. 어쨌든 이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개가 정답이에요. 그건 이제 옳은 거를 골라라 그러면 자, 옳은 게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3개거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개라고 3번 찍으면 안 되겠죠. 2번에 3개라고 있어요. 정답은 2번. 그럼 기업번부터 볼까요? 자, 기업번은 우리가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었던 지문이에요. 이건 이제 강의에서도 했었고, 자, 징역은 수용자를 비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영원한 형벌로서 징역의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위상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는 몇 년? 20년이죠. 무기는 20년. 15년 틀린 겁니다. 자, 여기는 3분의 1이 지나면 되고요. 그래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효과는 어떡합니까? 얘는 이제 10년으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잔령 남은 잔형에 대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던 기억 납니까? 20이 되려면 효과에서 10 플러스 10이 되면 똑같이 20이 된다. 이렇게 강의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15년이 아니고 20년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10년이었거든요. 10년이었는데 20년을 바꿨어요. 바꿔갖고 이게 10년이라고 잘 틀리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15년으로 틀리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미 그 출제가 많이 되던 지문이었어요. 자, 이건 이제 무난하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2025년 채판 때 했던 내용이죠. 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대상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디귿번이 좀 어려웠죠. 디귿번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벌금 5만 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 5만 원 미만 할 수가 있고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 줘야 됩니다. 15일이 아니에요. 자, 얘도 15로 틀렸고요. 얘도 15가 틀렸습니다. 30이 맞는 거예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하고 미음은 둘 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3번이나 4번을 체크하신 분들은 뭐 전혀 모르는 거고 1번이나 2번 중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이 되면은. 그래서 디귿번이 어려웠죠? 디귿번이 맞다 그러면 1번을 찍었을 것이고 디귿번이 틀렸다 알았으면 2번을 찍었겠죠. 근데 잘 모르면 2번이니까 정답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의 정답은 2번. 22번의 정답도 2번. 23번의 정답은 4번. 24번의 정답은 3번. 25번의 정답은 1번. 26번의 정답은 1번. 자, 26번의 1번이 그 최신 판례 때 배운 겁니다. 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역제가 아니다. 말씀 풀리고요. 자, 2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에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몇 개냐 이렇게 나왔죠.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니음이에요. 기읍번 하나가 틀렸어요. 자, 기업번이 이제 25년 첫판 때 우리가 이것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번 맨 뒤에 가보면 기업번 하나, 둘, 셋, 넷, 6번째 줄 가보면은 6번째 줄. 자, 회의장을 게재한 손수박 3개의 끈을 각각 떼었다. 손수박을 잘라버렸죠. 자, 그럴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뿐이다. 첫 번째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자, 나머지 다 맞는 지문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디귿번이 25년 재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 맨 뒤에 가보면 인감, 인장, 도장 인도를 거부했다. 이런 말 나오죠. 업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나머지 전부 다 무난한 지문들이었습니다. 자, 28번 재산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재산죄 28번 정답은 3번. 뭐 따로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다 기존에 다 이미 무난한 문제들이고요. 29번의 정답은 2번. 30번의 정답은 4번. 이거 설명 날인 사건이잖아요. 자, 31번 정답은 3번. 32번 정답은 1번. 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배임 성립하지 않죠. 자, 33번의 정답은 2번. 33번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33번 같은 경우에. 자,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잖아요. 자, 변제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무죄죠. 자, 무죄이고 채권자는 제가 되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되긴 되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 재물이니까 횡령죄가 될 것이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자기 명의 등기가 된 건 자기 소유니까 배임죄가 되죠. 또는 이제 채권자가 처분했을 때 죄가 되긴 되는데 이제 변제기 후에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한 거는 죄가 되지 않죠. 그리고 남은 정상금을 소비한 것도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1번을 보면은 자, 1번은 이거죠, 이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부동산 매도 담보에서 담보권자가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변제의 경과 후에 담보권 시행을 위해서 처분했을 때 무죄입니다. 네. 자, 2번은 요게 나왔죠. 채무자가 채무인 담보를 위하여 동산 양도담보 계약에서 체결하고 점유 개정 방법으로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이 채무 담보를 위하여 양도형 설치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은 채무 담보 쭉 보다가 맨 마지막에 채권자는 이렇게 나오죠. 채무자라고 나오면 무죄란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채권자는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3번은 이겁니다. 채무자의 처분. 그래서 둘, 넷, 6번째 줄에 보면은 채무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6번째 줄. 채무자는 담보물을 제3자가 처분한 등으로 담보가치 상실시켰을 때 무죄라고 그랬죠. 배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4번도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채무자가 돼 있죠. 자, 채무자가 처리했을 때 타인사무 처리자, 배임죄 유체가 아니다. 이거 뭐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자, 34번의 정답은 4번. 이건 뭐 난이도 극하. 확정적인 시 필요한 걸 형법이 없어요, 판례에. 자, 35번의 정답은 3번. 키워드는 거래가액이죠. 네, 거래가액 가지고는 제가 안 된다. 35번의 정답은 2번. 네. 자, 음란죄가 되려면 이제 성기 노출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엉덩이 노출이 있었더라도 불쾌감 주는 정도 갖고는 그 음란죄가 되지 않아요. 네. 자, 3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7번의 기억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공무원이 있고 비공무원이 있습니다. 둘이 공모해서 이제 뇌물을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누가 돈을 수수했건 아니면 이제 받은 돈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건 상관없죠. 상관없이 둘 다 뭐가 됩니까? 129조 1항의 수뢰죄, 공동전범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이사 공모했다는 거죠. 공모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객관적 요건도 되네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 누가 수수했다고 그럽니까? 비공무원이 수수행위를 하였다 돼 있죠?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119조 1항의 뇌물수수죄 공동전범이 성립하게 되지만, 맞죠? 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자, 누구한테 귀속하는 상관 없는 거예요. 이 비공무원이 누굽니까? 이 공무원이 박근혜고 비공무원이 누구예요? 최순실 딸 정유라죠. 정유라에게 73억짜리 말 3마리를 삼성재단이 준 사건이잖아요. 이 사람이 기속된다고. 자, 기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등을 성질에 비춰볼 때 비공무원 정유라가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무원이 증례자로 하여금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뭡니까? 공모가 있으니까 수뢰죄 공동전범에 성립한다. 공무원이 삼성재단으로 하여금 비공무원에게 주게 했다고 해서 이 공무원의 죄를 제3자 뇌물 수수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 수뢰죄 공동전범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리얼번도 있습니다. 자, 리얼번도 막 피 터지게 설명했던 건데. 1번. 자, 제3자 뇌물 수수죄에서 갑, 일, 병. 이렇게. 자, 부전 청탁을 하고 얘가 시켜서 제3자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게 한 거예요. 자, 얘들이 이제 공동정범, 공모를 한 경우라면은 129조 1항의 단순 수뢰죄 공동전범 되는 거고요.
근데 공모한 게 아니다. 공모한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얘를 공모한 게 아니고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라면은 뭐가 됩니까? 130조에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고 얘는 제3자 뇌물수수죄는 교사방조 성립하게 됩니다. 교사방조 성립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공무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3자가 뇌물임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비공무원 병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 교사 방조범이 성립하게 하려면 얘가 뇌물인 걸 알고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개 잘 중요해요. 자, 따라서 1번.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라는 것은 행위자 공동전범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말하고 교사 방조와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부전 청탁을 받고 그 중재인의 범죄를 알면서 얘가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 제3자 뇌물 방조 수수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자, 이건 뭐 정말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 나왔고요. 약간의 독해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38번입니다. 자, 38번의 정답은 1번. 자, 이게 이제 24년 최신 판례 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기본서랑 이제 요약서에다 수록이 다 되어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자, 경범죄 거짓신고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 공무원이 범죄 발생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타종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형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범죄가 되면서 대형 조치를 취하게 했다면 원칙적으로 위계 공무방해가 성립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계 공직방해 성립한다.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기본서에 나와 있죠, 이거. 네, 틀렸습니다. 자, 39번에 보면은 39번의 정답은 2번. 4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설을 마쳤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번 문제는 뭐 형벌론 하나를 빼고는 무난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형벌론 하나 틀리고 실수를 하나 더 틀렸다. 2개 틀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막 3개, 4개 그 이상 틀리신 분들은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